한일 관계 개선을 넘어 대한민국 애교 문제를 걱정하는 일본 미디어. 일본 미디어들은 우리나라 새 대통령의 취임식 전후로 새로운 한일 관계에 대한 기대를 담은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새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는 국내 혐한 언론인 조중동 등이 하는 방식대로 대통령 부인의 의상, 신발 등 신변 잡기에 관한 보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취임한 지 10여일이 지나자 이제는 한일 관계에 대한 기대를 넘어서 남북관계 등 대한민국의 애교 문제까지 걱정하는 보도를 합니다. 지난 5월 15일 TBS 뉴스에서는 사상 최악인 한일 관계, 북한이나 중국과의 관계는 새로 취임한 한국 윤 대통령의 앞길을 가로막는 과제라는 제목의 방송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방송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 과제를 안고 출범한 한국의 새 대통령, 사상 최악이라고 불릴 정도로 악화된 일본과의 관계 복원 등 과제는 산적합니다. 5월 10일 4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 새 대통령으로 윤석열 씨가 취임했습니다. 연설 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인사, 또한 행사장에는 과거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도, 그리고 일본에서는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대신이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 아래 2019년 검찰총장으로 취임, 그 서한이 국민에게 평가되어 의원으로서 정치 경험이 없는 가운데 이번에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취임 당일 기자가 말합니다. 청와대가 국민에게 개방되고 지금은 건물 앞에도 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윤 씨는 그것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비판하고 집무실을 약 6km 떨어진 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 청와대를 일반 시민에게 개방한 것입니다. 남성 시민이 말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진다. 처음 청와대에 들어간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 그러나 윤 씨의 전도에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취임 직후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은 52%로 문재인 씨 취임 직후 84%보다 낮게 머물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회에서는 혁신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를 쥐고 있어 보수계 윤 씨에게 있어서 향후 정권 운영이 난항할 것은 필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새 정권의 동향으로 주목되는 것은 북한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입니다. 윤 씨는 취임 연설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공헌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실현시키는 등 남북융화를 도모했지만 윤 씨는 이러한 융화정책을 비판, 북한에 대해서는 미일과 제휴하는 자세로 보여집니다. 그런 새 정권을 견제하듯 북한은 7일, 12일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 또한 20일부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 전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 미디어는 10일 윤 씨에 대해 윤석열의 주변에는 뼛속까지 친미, 친일 분자, 동족 대결 분자밖에 없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한편 중국과의 관계도 미묘합니다. 중국은 한국이 2017년에 미국의 요격 미사일 시스템 사드를 배치한 것에 강하게 반발, 당시 중국 외교부 권수왕 대변인은 즉시 배치를 중단하고 설비를 철거하도록 촉구한다. 중국은 이미 한국 측에 엄정한 의사표시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그 사드 추가 배치나 중국을 염두에 둔 일본, 미국, 호주, 인도의 틀, 쿼드의 참가도 시야에 넣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취임식에 중국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에 가까운 왕치산 부주석이 참석, 전례 없이 높은 레벨의 요인으로 한국 미디어에서는 미국에 접근하는 새 정권을 견제할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목받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전 정권 하에서 급속히 악화되어 전후 최악이라고도 불리는 한일 관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합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의한 위기를 전 국민의 단결된 힘으로 극복한 것도 결코 잊지 않는다. 한국에서 윤새 대통령 취임식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연설을 했습니다. 거기서 3년 전에 일본이 한국에 대해 반도체 소재의 수출 관리를 강화한 것을 계기로 일본의 엄격한 자세를 보인 것입니다. 한편 윤 씨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다음 날인 3월 11일 기시다 수상과 전화회담. 기시다 수상이 말합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윤 씨는 서로 가능한 한 빨리 대면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징용공이나 위안부 문제로 삐걱거리는 한일 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자세를 보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의 시민으로부터도 서울 시민이 말합니다. 일본 문화에 친숙한 세대이므로 한일 관계는 좋아졌으면 한다. 이달 20일부터 24일에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대북 대중을 둘러싸고 한미일 제휴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향후 동아시아 정세의 열쇠를 쥔 한국 새 정권의 동향, 일본은 어떤 자세로 새 정권에 임할 것인가? 이런 기사를 읽은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몇 개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한국 측이 말하는 좋은 관계란 일본이 오로지 양보하는 관계를 말한다. 평범하게 생각해 일본 고유 영토가 불법 점거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상대와 양호한 관계 따위는 싸울 수 없다.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영토와 주권을 위해 싸우고 있는데 왜 매스컴은 독도를 건드리지 않는 것인가? 이것은 기시다 정권도 마찬가지다. 다음 댓글입니다. 한일 관계의 개선을 원한다면 문재인이 취한 행동의 검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민을 부추겨 일본 국민에게 혐한 감정을 증폭시킨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솔직히 당교해 주었으면 하지만 일본은 공평한 태도를 취하는 나라다. 약속을 지키는 것과 지금까지 일본에 대한 결례를 사죄하고 제대로 된 국제 감각에 기초한 애교를 확실히 해주면 한일 관계는 금방 좋아질 것이다. 그런 간단한 일조차 못하니 관계가 냉랭한 것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먼저 반일 교육을 멈추고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서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을 뽑는 세대가 된 후에 한일 관계를 생각하면 된다. 그때까지는 무엇을 약속해도 대통령이 바뀌면 소용없는 일이 되어버린다. 다음 댓글입니다. 미래 지향이라든지 정치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한국 내에서는 일본을 적대시하도록 아이들에게 확실히 반일 교육을 하고 있다.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사정이 좋을 때는 다가서고 나쁠 때는 일본을 깎아내리는 행위를 반복한다. 그런 일이 앞으로 영원히 반복될 뿐이니 관계 개선 따위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한일 관계 악화 요인 중 하나로 한일 협정과 합의를 왜곡한 한국 사법부 판단을 들 수 있다. 그로 인해 징용공이나 위안부 문제가 종식 불가능한 영역으로 내몰려 버렸다. 당연히 한국 정부는 사법부 판단을 뒤집을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누가 되든 관계 개선은 불가능하다. 독도 불법 점거 문제 따위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일 것이다. 이상입니다.